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여름의 로망, 수영장과 폭포가 있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지만 무릎이 아프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무릎 통증 줄이는 운동 알려드립니다. 41년 3대에 걸친 내림 손맛, 경남 의령으로 메밀국수 맛보러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네, 고본상 조혜선 아나운서 오늘 하루 휴가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 책임지겠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색다르게 바뀐 만큼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또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통 여름 휴가 하면 뭐 7월 말이나 8월 초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네, 일단 해외여행 많이 못하니까 이제 국내 여행 많이들 가고 또 휴가 기간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었는데 네. 올해는 뭐 1년 내내 언제 가도 휴가 같아요. 예. 네. 이 기업에서 휴가를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반면에 휴가비 지원하는 기업은 6.1%나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좀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그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또 시간이 없는 그런 오픈 현실인데 네. 그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오. 한국관광공사에서 12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답니다. 이야. 정부와 기업에서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네.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7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1인 기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제 비 많이 오고 밤 사이에도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비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 네. 좀 궁금한데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전히 충북 대부분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낮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10에서 20mm가량의 많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9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증평이 18도, 옥천은 19도, 청주도 1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요.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평년 수준을 4도 이상 밑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목요일에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손쉽게 청소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먼지를 쓸어내는 데는 물걸레보다 정전기 청소포가 좋다고 하는데요. 정전기 청소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낡은 스타킹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낡은 스타킹을 활용해 쓸어내면 묵은 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건강한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시간 마이맨션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집 소개해 줄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앞서 휴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올해 휴가 갈 계획 있으신가요? 사실 마음만큼은 떠나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까지 정하지도 못했고 또 이러다가 집콕만 하는 건 아닌지 맞아. 답답합니다 그냥. 네, 그 답답한 마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마이맨션 보시면은요, 그런 마음이 확 달아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요, 휴가를 따로 갈 필요가 없는 집인데요. 365일 별장 같은 집, 과연 뭐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피서지처럼 쉼이 있는 집, 지금부터 저와 함께 놀러가 보시죠. 마이 맨션! 여름엔 시원한 곳이 최고. 더위를 피해 집을 떠나는 이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원함을 가득 담고 말이죠. 건강과 즐거움을 담은 오늘의 마이맨션. 그곳으로 놀러 가 볼까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호흡이 절로 나는 이곳은 청주시 미원면 대덕리. 한낮의 불볕더위도 여름 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 같죠? 오늘은요, 전원 생활을 200% 즐기고 있는 분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빨리 만나러 가볼게요. 풍경 좋은 곳에 집을 지은 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원생활 15년 차 인병욱 씨입니다. 이 집은 전원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담아 2년 전에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783제곱미터, 연면적 135제곱미터의 단층 주택입니다. 건축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담은 집인데요. 놀라운 건 정원의 크기만 무려 661제곱미터. 와, 정원이 장난이 아닌데요? 엄청 넓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넓다고 생각은 안 해야지. 정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 정말요? 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주변 경관도 참 멋있어요. 네. 이곳에 언제 오시게 되신 거예요? 땅 산 지가 2년. 이렇게 앞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네.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 반 아직 조금 안 됐어요.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건축주. 화초 하나, 조경석 위치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다는데요. 이 정원의 매력은 뭘까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물레방아. 그 아래 제법 큰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와! 그 물고, 올라와요. 어머머. 진짜 많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혜정 리포터의 입이 떡 벌어진 이유는 바로 시원하게 물이 떨어지는 폭포와 맑은 수영장. 세상에 집안에 폭포가 있다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돌이 네. 저기 60톤짜리예요. 60톤짜리요? 돌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제 집을 짓기를 하고 이제 연못을 한다. 근데 그 많은 돌 공장에 갔는데 저 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큰 돌이. 그래서 저걸 무조건 내가 찜을 했어요. 밤에 차 안 다닐 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위험하지 무거워서. 않게. 네, 위험하지 않게. 들어오는데도 너무 힘이 들었고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때는 내가 후회를 했어요. 저걸 내가 왜 선택을 해가지고. 물소리가 시원해서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밑에 수영장도 만들어 두셨어요. 이건 왜 만드신 거예요? 그 애들이 오잖아요. 손주분들이요? 네. 아. 손주 애들이 오면 애기들을 데리고 어딜 좀 나간다 그러면 네. 애기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또 제가 이 수영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시원하고 깨끗하고 네. 이거는 먹는 물이니까. 먹는 물이에요? 네. 그 지하수예요? 네. 폭포와 수영장까지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지하수를 써서 얼마 나오지 않는다네요. 정말 좋겠다. 저도 여기 발이라도 살짝 담가오면 안 될까요? 아유, 옷 입고 들어가셔도 돼요. 아, 정말요? 와우, 유혜정 리포터 제대로 물 만났네요. 시원한 지하수에 발만 담가도 더위가 저만큼 달아나는데요. 조격 뒤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뭐 피서가 따로 있나요? 집에서 즐기는 이런 게 진정한 피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멋진 정원이 되기까지 건축주가 쏟은 정성이 엄청납니다. 와, 이거 다육이에요? 예. 와, 정말 귀엽다. 이것도 혼자 관리하세요? 혼자 하죠. 이거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네. 같이 해보려고 하면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150개만 이렇게 화분을 150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 여기도 저기도 시선이 가는 곳마다 모두 다육 화분인데요. 심지어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머, 이 바위에 나 있는 건 뭐예요? 이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끼도 맞아요. 아, 요거는 이끼고요. 네. 이거 이끼도
내가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니, 또요? 이렇게 약간 다육이처럼 보이는 식물들은요? 그거는 바위솔이라는 거예요. 바위솔이요? 어찌 보면 다육이과라고 보는데 얘들은 야생화예요. 아, 추운데 이 사계절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애들이 얘들이어서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쉬워요. 더 편하고. 그 이거를 직접 하나하나씩 다 그렇죠. 손수 심으신 거예요? 예. 이걸 심으면서도 이제 모형을 잡는 거죠. 월동이 가능한 다육식물은 정원에, 그렇지 못한 건 화분에 심는데요. 그녀의 손만 닿으면 뭐든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노하우라도 있는 걸까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심으신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런 걸 이 하초를 안 키워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 4년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또 집에서도 꼼짝을 못하고 이랬는데 갑갑한데 이런 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키우시는 게. 네. 아이고 이쁘다 그랬더니 아우 좋으면 죽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 세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그만큼 키운 거죠. 정성 들인 만큼 잘 크더라고요. 그래도 배우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신 거면 대단하신데요? 근데 실패도 많았어요. 전원 생활 15년, 시간이 노하우라는 말씀. 실패를 통해 햇빛과 물 조절의 비밀을 터득했다는데요. 나무 하나, 돌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면 끈질긴 생명력으로 보답해준답니다. 아이고, 잠시도 쉬지 않으시네요. 깔끔한 정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잔디 깎는 것도 순수합니다. 사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원도 정말 멋있고 또 이 집 외관도 멋있어서 외곽에 있는 카페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네. 밤에 전원등을 다 켜요. 전원등, 그리고 연못등까지 피면 저 이 돈에 딱 들어서는 그 제일 높은 고지에서 네.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리 가서 저 오사교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가 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커피 아주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 어머, 안 돼요? 그러면 아, 드릴게요. 그러면 아 커피집이 아니네요. 그럼 참 즐겁게 살 수 있는 집 같아요. 이 집을 처음 지으신 건가요? 처음 지었는데 그 전에 단독주택에서 정원을 자그마하게 꾸몄었어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거기서 그 꽃을 가꾸다 보니 이렇게 뒤돌아보니 내가 많이 건강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뭐 정원을 좀 넓게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건축주의 꿈이 이뤄진 정원. 그렇다면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른 가볼까요? 정원보다 한참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집. 현관을 지나 집 안에 들어서면 어서 오세요. 네. 우와. 어머. 전경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요? 네. 이와. 어머. 그리고 천장도 굉장히 높네요. 높지요? 네. 수채화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창과 넓은 거실. 여기가 부엌입니다. 오, 부엌하고 거실하고 일자형으로 해놓으셨네요. 네. 와, 쾌적하게, 요리하기 동선도 좋겠는데요? 이 집은 방 4개,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이 모두 한 층에 모여 있는데요. 건축주는 청소와 관리하기 편한 단층 주택을 설계 당시부터 원했답니다. 보니까 여기가 단층 주택이잖아요. 층고가 높아요, 그에 비해. 심지어 천장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예. 살짝 아치형으로. 이제 어디 갤러리 같은 데 가면 맞아요. 딱 그런 걸 멋스럽다기보다 모던하죠. 아, 네, 모던한 게 맞네요. 모던한 게 이게 특징이에요. 이 우리 집에 제가 컨셉은 모던함으로 가서 바깥에도 보면 화려하진 않아요. 거실 전면 창과 더불어 대지 자체가 높아 탁 트인 전망과 채광이 아주 우수하고요. 이 전망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거실 앞에 나무도 낮게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방에서도 조망권이 확보돼 보이네요.
단층 주택이면 네. 지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땅 밑에 뭐 지하실이 있나요? 지하 사실은 뒤에 안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밭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었거든요. 중장비가 다 나가지 이게 깨지지 않는 안반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마당서부터 이게 계속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주방 뒤와 옆에는 팬트리와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주로 주방 살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건축주를 위해 단열과 난방을 한 건 물론 밖으로 출입이 자유롭게 문도 냈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야, 고추 따라가요. 고추야? 예. 와, 집 바로 뒤에는 건축주가 직접 농사짓는 자그마한 텃밭이 있는데요. 상추며 파, 방울토마토까지 없는 것 빼놓고 다 심으셨답니다. 오케이. 예. 식량 창고인데요? 예, 신는 창고 맞아요. 와, 직접 따서 금방 먹는 신선함. 아, 그 건강한 맛 함께 누려보고 싶네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가져간 곳은 집과 수영장 사이.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굽고 삶고. 오늘 점심 메뉴는 삼겹살 구이와 백숙입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금방 음식 준비를 마쳤는데요. 한상 크게 차린 곳은 다름 아닌 정자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 경치도 멋있는 게 약간 별장이 온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지을 때는 뭐 여러모로 생각해가지고 참 예쁘게 지으려고 했는데도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요? 네. 여기 지금 에어컨도 안 들어왔어요. 시원한데요? 아이, 시원하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철에는 사용 못 하시죠, 아무래도. 아니요, 해요. 추위 잘 타는 건축주. 정자의 난방은 물론 조리시설까지 완비해 놓았는데요.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하니 집에는 늘 지인으로 북적북적합니다. 여기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여기는 경치도 좋고 또 우선 또 공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 청주에 사는데 지나가다가 자주 이렇게 좀 들리는 집이에요. 놀자마자 여기 그 언니가 또 인심이 우선 좋고 예, 사람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전원주택은 현대사에서 모든 그 로망의 대상일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인 풍광도 아름답지만 주인장의 인심이 아주 베리굿이에요. 베리굿이에요? 네네. 편안하게 쉼을 얻고 가는 그런 장소예요.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지하수가 흐르는 수영장과 암벽 폭포가 있는 정원. 전망과 채광을 위해 전면창을 낸 거실. 난방과 창호 설치로 사계절 사용 가능한 정자. 집주인처럼 혼자서 집 곳곳을 둘러보니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로움, 그리고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아, 참 좋다.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첫째 건강, 또 내가 건강한 걸 회복되게 도와준 집 식구들의 그 응원. 아주 큰 집이죠, 이 집이. 여러모로. 앞으로 더 이 집에서 건강해지시고 행복한 일만 남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제가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정성으로 가꾼 집인데요. 매일 즐겁고 건강해지는 집.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름답고 건강한 가든 라이프 마이 맨션. 화면 보니까 왜 아름답고 건강한 집이라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휴양지가 따로 없네요. 이곳이 곧 그러니까요. 휴양지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여름에는요, 역시 물이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집안에 수영장과 폭포가 있으니까 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게다가 지하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 느낌 그렇지. 아시죠? 아우.
알지 느낌 알죠. 네. 아니까. 아니 일단 대지가 굉장히 넓고요. 또 정원도 엄청나게 잘 꾸미셨더라고요. 게다가 단층 주택인데 전망이 탁 트인 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일단 이 산에서 내려오는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지은 집이어서 지대가 높고요. 또 층고를 높게 지었기 때문에 이 전망을 다 마음껏 담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전망 때문에 2층 이상의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형을 잘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단층이지만 전망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2층 주택과 또 단층 주택 어떤 걸 지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네. 보통 법과 대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시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건축주의 선호도겠죠. 이 단층 주택은요. 이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내 상황 또 집 지을 땅의 상황을 잘 생각하셔서 지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에 관한 좋은 정보 또 자랑하고 싶고 예쁜 우리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집 구경 정말 잘했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집이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유혜정 리포터와 계속해서 건강한 부티뷰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생방송 아침엔 퀴즈 시간입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자,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폭발, 2번 폭우, 3번 폭설, 4번 폭포. 자, 저희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나이아가라 힌트가 땡땡. 네? 힌트가 필요하냐고요? 예.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보죠 한번. 네, 천지연 땡땡.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는 이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도 있는데 여름 휴가지의 추억이에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가를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휴가 때는 어떻게 보냈는지 사진과 함께 즐거웠던 추억, 휴양지에서의 추억 한번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상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퀴즈 정답과 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등산, 축구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얼마 전부터 갑자기 무릎 통증이 생겼습니다. 별로 무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니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여지없이 통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는 물론 MRI 검사까지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슬개 대퇴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수 치료와 무릎 통증을 줄이는 운동법을 배우는 게 좋겠다고 권하시네요. 건강한 부티뷰티, 무릎 통증을 줄이는 운동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홍웅표 물리치료사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그 사연의 주인공이 무릎 통증이 있지만 수술이나 시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시나요? 어때요? 네, 제가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무릎 통증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요. 특히 시술이나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등산이나 달리기 혹은 쪼그려 앉을 때 무릎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외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생긴 무릎 통증이라면
대부분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무릎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릎 통증으로 인한 질환과 또 네. 오늘 주제죠. 슬개 대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네. 골관절염이나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혹은 십자인대 손상, 무릎 면골 손상, 측방인대 손상 등 무릎 통증의 원인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 중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가장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도 알 수 없으며 엑스레이나 MRI 등만의 검사로도 진단이 어렵습니다. 네.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릎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뼈인 슬개골과 그리고 그 허벅지 뼈인 대퇴골 사이에 있는 관절에서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릎 앞쪽 슬개골 주변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자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증상은 달리기를 자주 하는 사람, 축구나 농구, 배구를 자주 하는 사람, 특별히 여자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무릎도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릎에 무리가 안 되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 중 대부분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것이 무릎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 먼저 첫 번째는 무릎을 움직일 때 무릎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러니까 엉덩이와 발목에 있는 관절과 근육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엉덩이와 발목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릎 관절을 구부릴 때 무릎 관절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구부릴 때 올바른 정확한 무릎 관절의 그 정렬은 무릎 중앙이 발가락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의 부하를 줄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를 할 때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무릎 통증을 줄이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달리기 할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달리기 할 때 그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달리기 운동을 할 때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자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달리기 방법은 먼저 보폭을 짧게 하고 그리고 달릴 때 발바닥이 뒤꿈치가 아닌 앞부분이 먼저 닿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달리는 속도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언덕을 내려오는 운동은 특히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달릴 때 통증이 있거나 심해진다면 통증이 심해지기 전까지만 달리는 것이 좋으며 달리고 난 이후에는 심한 통증이 아니라 약한 통증만 있다면 조금 더 자주 달리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무릎에 좋은 운동법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화면 보면서 함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무릎 통증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중 먼저 첫 번째는 고관절을 접는 힙힌지 운동 동작이 있습니다. 네. 고관절을 접는 고관절 경첩 힙힌지 운동 동작은 다른 부위는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만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서해부에 위치시킨 이후에 허리는 중립으로 유지하고 고관절을 접어서 다리와 배로 양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발 밸런스 운동입니다. 한발 밸런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 고관절을 접어서 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동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바닥을 찢고 일어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백 런지 운동입니다. 앞발에 체중을 싣고 다른 발을 뒤로 빼면서 앉는 운동 동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적응이 된다면 몸을 조금씩 세워서 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무릎에 좋은 운동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한번 직접 시연을 해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 제가 직접 배워보면서 자세 교정도 받고 정확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힙힌지 운동 동작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을 서해부에 위치시키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시면 됩니다. 이제 다리와 배로 양손이 빠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거 약간 장도연 씨 자세 이거 아닌가요? 아, 맞나요? 비슷합니다. 아하. 중요한 점이 이제 네.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은 이 양손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쭉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를 쭉 빼는 게 네네. 허리가 좋은 건가요? 양손이 빠지지 않게 그렇죠. 아, 네. 이렇게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좋네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동작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한발 밸런스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고관절, 엉덩이 바깥쪽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거 힘들겠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제 땅을 찍고 일어나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네. 살짝 흔들흔들한데요. 아, 네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손을 네. 바닥으로 네네. 오, 이때 네.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무릎에 중심 잘 잡아야 될것 부하가 같아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무릎을 최대한 조금만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고관절을 사용하는 것이 무릎에 아. 부담을 줄일 수 오, 있습니다. 와, 이건 조금 어렵네요. 네네. 저에게. 연출하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아직 네. 여기에 뭔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네, 고관절 쪽에 힘이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네네. 다음으로는 백런지 자세인가요? 네네. 백런지 운동은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앉는 운동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몸을 똑바로 세우면 무릎에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이는 게 아, 네, 맞습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고관절 바깥 엉덩이 쪽에 자극이 조금 더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딱 자극이 오고 네네. 좋아요. 네. 네. 자, 두 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 네. 예, 일단 선생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따라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병이든 이 통증 때문에 되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통증만 좀 잡혀도 그나마 좀 삶이 쾌적해질 수 있는데 자,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 통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프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되지 않고 약해지게 됨에 따라서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없어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릎 관절 위에 있는 허벅지 앞 근육의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의 등척성 운동을 하는 방법은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최대한 펴고 2초에서 3초 최대한 힘을 주고 유지한 이후에 다시 내리는 것을 10회에서 20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할 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도 훨씬 줄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엉덩이와 발목, 그러니까 무릎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리고 무릎의 내측과 외측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무릎 관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릎 관절을 강하게 만들어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게 무릎 관절이라면 무릎 관절 위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잘 알아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만약 무릎 통증,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가장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과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동작 잘 기억하셔서 무릎 보호도 하고 무릎 통증을 줄이고 좀 건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보티뷰티의 홍표 물리치료사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 쪽 라인을 잡아주며 어깨와 가슴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동작으로 와이드 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쪽 다리를 옆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서 놓고요. 반대쪽 다리는 뒤로 사선으로 쭉 뻗어서 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한 손을 떼어내며 가슴과 어깨를 열어서 시선 손끝을 바라보며
어깨, 가슴, 골반을 스트레칭해줘서 이완시켜줄게요. 다시 천천히 손 돌아가고 다리도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한 발 한 발 다리를 쭉 펴서 플랭크 자세로 와주실 거예요. 그대로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뒤쪽으로 놓아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놓고 가슴을 열어 손을 쭉 멀리 뻗어내며 가슴, 어깨, 골반 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서 발끝을 터치하고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를 뒤쪽 사선으로 열어주며 가슴과 골반 다 스트레칭 해줍니다. 호흡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가슴과 골반 쪽을 다 스트레칭한 후 천천히 돌아와 손을 받아 발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뻗어서 플랭크 포지션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 반대쪽으로 뒤로 넘기며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열어 골반과 어깨, 가슴을 스트레칭합니다. 호흡해주며 자세 유지.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천천히 손 내려오고 발도 돌아와 무릎을 구부려 받아 이마 바닥에 놓고 손은 다리 옆으로 내려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등을 둥글게 말아서 내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오면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1분 홈트 잘 보셨습니다. 예, 네.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잘 듣고 정답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 문제 나갈게요.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폭발, 2번 폭우, 3번 폭설, 4번 폭포입니다. 힌트 다시 드릴게요. 나이아가라 땡땡, 천지연 땡땡. 여기에 땡땡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정답 거뜬하게 맞추실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여름 휴가지의 추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가 떠날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전에 휴가 때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사연도 보내주시면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상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당첨자는 프로그램 끝날 무렵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경남 의령에 가면은 아침에 드셔도 부담이 적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수집이 있답니다. 국수요? 네, 국수. 오, 자, 3대 41년에 걸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명인의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냉매, 얼죽냉, 땀에, 온매. 무슨 신조어인가 궁금하셨죠? 바로 냉메밀국수, 온메밀국수입니다. 비빔도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이 소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알죠. 오히려 더위가 반가운 이유죠. 왜 저세요? 예. 메밀국수 나왔습니다. 대표 3대 음식이 있는 미식의 고장 의령군. 만개떡, 소고기 국밥, 그리고 의령 메밀국수. 그중 아침 메뉴로 물이 났나 보통 아침에는 면 음식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이제 의령을 지나가면서 소바를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없네요. 부담이 없고 그다음 부드럽고. 물면도 먹어봤고 냉면도 먹어봤는데 새콤달콤한 거는 그 셋 중에서 제일 낫고요. 그 면발도 안 질기고 잘 끊어지면서도 탱글탱글해서 맛있어요. 국수의 핵심은 면발, 그리고 육수. 매일 아침 육수 먼저 준비하는데요. 저희 집 육수에는 이제 삼천포 멸치를 대거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고추, 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조림 간장이 들어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식당, 뭐가 특별할까요? 저희 가게는 이곳에서 41년 정도 운영했고요. 100년 가게를 인정받은 아주 전통 있는 가게입니다. 저는 3대고요. 가족이 다 같이 해서 말끝나기 무섭게 등장하는 한 사람. 출근이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예, 1대 대표 저희 아버지 메밀국수 명인이십니다. 이거는 장사를 갖다가 한 20년 이상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명장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명인 협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내가 면을 잘 뺍니다. 면을 이제 맛있게 삶고 그게 우리 집 손이 많이 오지. 명인의 자부심, 면볶이 아지트를 공개합니다. 반죽에는 밀가루와 메밀가루, 소금, 물, 딱 4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딱 배안도 맞아야 되고 반죽도 잘 떼야 되고 모든 게 조화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워낙 많은 반죽을 하다 보니 이제는 기계 힘도 빌립니다. 쫀쫀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내 대신 이제 아들이 물을 받아가고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메밀국수 명인의 수업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레시피가 없으세요. 이 계량할 때 이만큼 넣어라 저만큼 넣어라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딱 메밀 색깔만 보면 요거 메밀이 딱 반죽이 됐다 안 됐다 압니다. 저보다 속도는 빠르신데 이제 저는 좀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는 건 몰라도 난 빨리 하거든. 왜냐면 바쁘니까 빨리 할 수도 없고 전체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 일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잘합니다. 예, 멋있게 하예 아들이. 반죽은 24시간 숙성을 시키는데요. 하루 정도 숙이시면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예, 또 면도 보들하고. 오전 내내 준비하다 보면 점심시간. 나중에 바쁠 텐데 면 좀 미리 뽑는 게 어때요? 충분히 들어야 면을 뽑습니다. 그래서 온수하고 냉수하고 면이 다르거든요. 냉소바 하나랑 비빔세 개. 네, 알겠습니다. 냉국수 3월 들어가니까 면이 가려야 되고 그게 장점입니다. 온수바는 따신 육수가 들어가니까 면이 굵어야 되고요. 아버지가 만든 면, 딸이 완성합니다. 냉소바에는 계란이랑 배랑 오이랑 소고기 고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시원하게 냉육수를 부어서 새콤달콤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나갑니다. 온소바는 삶은 배추랑 시금치를 고명을 얹고 시원하게 파 얹고 양념을 넣고 마지막에 소고기 고명을 넣습니다. 뜨끈뜨끈한 육수를 부어서 손님상에 나갑니다. 온냉 메밀국수 꼭대기엔 꼭 소고기 장조림. 홍두깨살을 집간장으로 3시간 푹 구워 만듭니다. 하나하나 다 순수하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대기하는 곳까지도 배려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정직함인 것 같아요. 41년 변함없는 맛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끈끈하게 뭉치는 가족. 육수도 붓고 밥을 돈가스도 하고 약간 멀티입니다. 주방에선 각자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아들이 요새 면 멋지게 뽑습니다. 뽑고 맛있게 잘해. 손님들도 인정한다는데요. 대기번호 몇 번이에요? 27번이요. 다들 말없이 면치기에 바쁘신데 맛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이라 입맛이 없었는데 매콤하고 되게 맛있어서 잘 넘어가네요. 2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집보다는 이 집이 면이 얇고 일단 삼킬 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삼킬 수 있습니다. 다들 메밀국수 주문할 때 고민 좀 하시겠어요. 저는 온소바를 좋아합니다. 전날 술을 먹고 이러면은 다음날 해장용으로 최고거든요. 저는 사시사철 냉 안 먹고 온만 먹거든요. 온이 국물이 시원하고 밥맛 없을 때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나요. 아버지가 콩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매일 여름 되면 콩국수를 해줘.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 콩국수 먹으니까. 점심 장사 끝. 근데 퇴근이 아닌 다시 출근입니다. 요 메밀입니다. 메밀, 양배추, 또 배추, 시금치, 또 대파. 우리 식당에 딱 쓸 것만 딱 심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지금 살아가면서 보람이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최고의 지금 보람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지금 즐겁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 만약에 없었으면 아예 이끌어 나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 지쳤을 때 냉소바 한 그릇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만드는 메밀국수. 속이 갑갑할 땐 시원하게, 으슬으슬할 땐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자,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명인의 메밀국수 정말 맛있을 것 같잖아요. 냉매, 뭐 온매 어느 쪽? 저는 비매 스타일을 비매 쪽.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온매를 먹어보고 싶은데요. 해장의 그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날에 한 잔 걸치시고 좋아요. 나서 온매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맛 돌아온다는 메밀국수. 오늘 점심 메뉴로 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당첨자 이제 퀴즈 당첨자 발표해 드려야죠. 네, 오늘 문제가요.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자, 1번 폭발, 2번 폭우, 3번 폭설, 4번 폭포였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폭포. 네. 자, 자. 정답자 두 분이에요. 7380번님과 9818번님인데 네. 사연 소개해 드려볼까요? 자, 먼저 7380번님이요. 사랑하는 언니와 더위를 물리치며 다녀온 여수. 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올해는 가기가 어렵겠네요. 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여수 밤바다를 거닐고 싶습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고 9818번님은 86세 큰 언니부터 62세 막내까지 6자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추억 여행을 다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콕 하느라 마음 고생하네요. 사진은 2년 전에 여름에 갔던 주황산 좋죠. 주황산 가는 길에 만난 인공폭포 앞입니다 하시면서 즐거웠던 추억이 그립네요 하시면서 지금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고. 보내주셨네요. 네. 자, 당첨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북국제교육원이 올 연말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영어 글쓰기 과정을 운영을 해요. 네, 이 참가자들이 에세이, 일기, 편지 등 다양한 주제의 영작을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원어민 교사가 첨삭을 직접 하고요. 또 영상 통화로 15분가량 또 관련 내용을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2주간의 프로그램이고요.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충북국제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육지 속의 바다, 제천, 청풍호로 신나는 여름 여행 미리 떠나봅니다. 네.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의 전시를 준비하고 또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청주 시립미술관의 전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알찬 정보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화요일에 전해드린 생방송 아침엔 저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